골든 햄스터의 교배, 임신, 출산, 육아의 모든 것. 1. 햄스터의 교배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귀여운 새끼들을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기르고 있는 햄스터의 후대를 잇기 위한 것인지 교배를 시키려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교배는 소중한 여러 생명을 다루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2. 교배에는 많은 비용과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육자는 분양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 마리의 새끼들을 다 기를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사육자에게는 충분한 금전과 시간, 햄스터에게는 넓은 공간이 모두 갖춰져 있을 때만이 교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 케이지만 준비했다고 해서 새끼를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에 즉시 데려갈 수 있을 정도로 한 마리 한 마리 모두에게 매 순간 관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때문에 교배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근친 교배는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또는 아버지와 딸 또는 어머니 아들 등의 금친 교배는 인간적으로 부도덕한 면을 떠나 생물학적으로도 치명적인 유전적 결함을 가져옵니다. 유전적 결함이란 선천적으로 약한 개체가 태어나거나 급사, 뱅글병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외국에서는 최소 8촌 이상의 교배를 권하고 있습니다. 4. 교배 적정 시기를 지켜주세요. 골든 햄스터의 암컷은 생후 2개월이면 임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너무 이르거나 늦은 교배는 육아 포기 또는 미숙아 및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됩니다. 암컷의 교배 적정 시기는 4개월 반에서 9개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교배 적정 시기라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암수가 서로 비슷한 또래의 교배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암컷의 경우 노산에 가까울수록 적은 수의 새끼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컷의 경우는 적정 교배 시기라는 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나이든 수컷의 경우는 보통 생후 1년이 지나면 성욕이 감퇴하여 암컷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정자의 움직임이 저하되어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또래의 암컷과 교배를 권하는 것으로 봐서는 수컷의 적정 교배 시기 역시 4개월 반에서 9개월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5. 햄스터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편안한 환경이란 은신처, 지름 25cm 이상의 쳇바퀴, 급식기, 급소기, 화장실 등 필수용품은 당연한 것이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하며 무엇보다 넓은 케이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20리터 리빙 케이지를 최소로 보지만 미국은 120리터 리빙 케이지에 1.5대, 반려동물 복지가 최상인 독일은 120리터 리빙 케이지의 2배 이상의 넓이를 최소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6. 평소에는 같은 공간에 두지 마시고 교배를 하기 며칠 전부터 가까이 둡니다. 평소에 같은 공간에 두면 암컷의 발정으로 인해 암수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합니다. 때문에 평소에는 같은 공간에 두지 말고 교배 시작 일주일 전부터 같은 공간에 두며 때때로 암컷을 수컷의 케이지 앞에 데려가 서로의 냄새가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7. 암컷의 발정을 확인합니다. 골든 햄스터의 경우 암컷은 4일에 한 번씩 발정이 오며 발정의 지속 시간은 약 20시간입니다. 발정이 오는 시간은 일몰과 일출 사이의 주로 새벽 시간대입니다. 발정을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은 정지된 자세로 꼬리를 곧게 세운 뒤에 생식기에서 냄새가 나는 흰색의 탁한 발정액이 분비됩니다. 또한 여기저기 날렵하게 돌아다니며 취취, 빅빅 등의 소리를 내어 수컷을 부르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수컷의 발정 기간은 따로 없이 항상 짝짓기를 위한 발정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8. 암컷의 발정 기간이 아닐 때는 절대 교배를 시도해선 안 됩니다. 합방을 시키면 자연히 교배가 이뤄지는 줄 아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햄스터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암컷의 발정 기간이 아닐 때 서로 합방을 시키면 결국 싸움을 하게 되어 둘 중 하나는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컷의 발정이 있을 때까지 매일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9. 암컷에게 발정이 오면 암컷을 수컷의 케이지에 넣거나 중립적인 공간에서 합방을 시킵니다. 합방을 시킬 때는 보통 발정이 온 암컷을 수컷 케이지에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는 중립적인 공간에 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암컷이 수컷보다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수컷을 암컷의 케이지에 넣게 되면 암컷의 발정에도 불구하고 수컷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 짝짓기 과정을 감독하셔야 합니다. 햄스터의 교배 과정은 수컷이 암컷 등에 올라탄 뒤에 여러 번의 교배를 시도를 하고 중간중간 몸단장을 합니다. 짝짓기하는 동안 수컷이 암컷의 목 뒤쪽을 가볍게 물지만 이는 교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중간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정 교배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인데 이보다 짧을 경우는 임신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이보다 길게 되면 보통 수컷이 무관심한 행동을 보이는데 교배가 끝났다고 판단한 암컷이 수컷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배 중간에라도 어느 하나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 언제라도 즉시 암수를 떼어놔야 합니다. 11. 적정 교배 시간이 끝나면 암수를 분리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30분 정도의 교배 시간이 지났거나 둘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잃었다면 이는 교배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보통은 수컷이 먼저 관심을 끊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암컷을 원래의 케이지에 옮기는 것으로 교배 과정은 끝이 나게 됩니다. 참,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햄스터의 정자는 경쟁이 아닌 서로 합체를 해서 난자로 향한다네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12. 교배 날짜 및 출산 예정일을 기록해둡니다. 골든 햄스터의 경우 임신 기간이 15에서 17일인데 보통은 16일이니 이 기간을 기준으로 출산 예정일을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출산 준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니 반드시 교배 날짜와 출산 예정일을 계산하여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기록하는 방법은 눈에 띄는 달력이나 스마트폰에 알림으로 저장해두면 됩니다. 참고로 출산 예정일을 계산하는 방법은 교배 날짜에 플러스 15일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7일에 교배를 하였다면 여기에 15일을 더한 7월 22일이 출산 예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13. 교배 후 일주일간 암컷을 관찰합니다. 확실한 임신 증상은 일주일이 지나야 알 수 있지만 그 전에 확인하는 방법은 이상하게 조용해지거나 자주 몸단장을 하거나 평상시보다 더 많이 먹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큰 둥지를 트는 행동을 보이는 것 역시 임신의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4일에 한 번씩 꾸준히 발정이 왔던 암컷이라면 발정이 중단된 것만으로도 임신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14. 일주일이 지나면 암컷의 신체 변화를 관찰합니다. 교배 후 일주일이 지나면 젖꼭지가 눈에 띄고 10일이 지나면 배가 부풀어옵니다. 체중 또한 평소보다 15에서 20g 이상 늘었다면 임신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임신에 실패했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고 바로 재교배를 시키면 자궁이 2개인 햄스터의 특성상 혹시 모를 이중 임신의 가능성도 있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른 시기의 재교배는 암컷의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임신이 실패하고 재교배가 가능한 것은 첫 교배 후 확실히 임신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인 25일이 지나고 암컷에게 발정이 오면 가능합니다. 15. 임신이 확실하다면 출산 5일을 남겨두고 출산 준비를 시작합니다. 임신한 암컷은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매우 예민해지는데 대표적인 행위로는 베딩이나 화장실 모래를 거칠게 파는 행위가 있습니다. 보통 출산 5일을 남기고 출산 준비를 시작하는데 새끼들이 눈을 뜨고 돌아다닐 때까지는 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즈음에서 전체적으로 케이지를 청소해둡니다. 16. 전체적인 청소가 끝나면 쳇바퀴나 각이 진 은신처 등은 빼줘야 합니다. 임산부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안 되는 쳇바퀴나 은신처 등은 빼주고 산실용 은신처를 넣어줍니다. 또한 해동지나 부드러운 베딩 등을 넣어 둥지를 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 첫 주 동안은 엄마와 아기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많은 음식과 물을 넣어주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17. 출산에 가까울수록 핸들링은 피하고 주변 환경을 차분하게 조성해줘야 합니다. 출산에 가까운 암컷은 가능한 한 차분하고 평온하고 싶어합니다. 때문에 주변의 환경을 조용하고 차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을 함께 키우고 있다면 같은 공간에 두어선 안 됩니다.
무엇보다 밝은 빛은 피해야 하고 가능한 어둡게 하거나 아예 전등으로 케이지 전체를 가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와 우리 아이 배가 이만큼 부풀었어요 라는 식의 핸들링은 임산부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로서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출산은 모든 것이 조용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18. 출산을 시작하면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둡니다. 햄스터의 습성상 모든 것이 조용할 때 새끼를 낳기 때문에 출산 시간까지 기록하긴 힘들겠지만 최소한 출산 날짜라도 기록해두어 새끼들의 출생일을 파악하여 날짜별로 성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로 갓 태어난 햄스터의 새끼는 체중이 약 2g으로 매우 작고 분홍색의 피부에 털이 거의 없으며 눈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골든 햄스터는 적게는 4마리, 많게는 최대 16마리까지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 출산 후 어미와 새끼들을 방해해선 절대 안 됩니다. 어미 햄스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때때로 새끼들을 잡아먹습니다. 환경을 가능한 한 차분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끼들이 궁금하여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은 그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안전을 위해 어미와 새끼를 만지는 것은 물론 보는 행위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청각이 매우 발달한 어미 햄스터가 한참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음악 등도 어미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0. 육아를 방해해선 안 되지만 관심은 가져야 합니다. 가급적 출산 후 3일 정도는 아예 안 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물이나 음식 등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살펴봐야 하고 혹 음식이 떨어졌다면 육아에 방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선에서 충분한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로 출산 후 어미 햄스터는 매우 허기지고 지친 상태로서 딱딱한 사료나 익스보다는 유동식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여름철 경우 유동식은 금방 상할 수 있으므로 반나절만 지나도 새 것으로 갈아줘야 합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는 새끼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어미에게 모든 것을 얻는 시기입니다. 20일, 생후 일주일이 되면 새끼들도 야채, 채소 등의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둥지에 브로콜리, 민들레, 순박이 등의 야채나 채소를 두면 새끼들도 나와 먹기 시작합니다. 또한 어미 햄스터는 식기에 있는 음식들을 볼주머니에 저장하여 둥지로 가져가서는 새끼들에게 먹이기도 합니다. 22. 생후 10일이 되면 모프가 올라오고 조금씩 둥지를 벗어나는 새끼들이 생깁니다. 이 시기가 되면 새끼들은 끼임끼임 같은 작은 소리를 수시로 내고 모프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털이 자라나게 됩니다. 모험적인 한두 마리의 녀석들이 둥지를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엄마 햄스터가 제자리에 데려다 놓기를 반복하면서 슬슬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모프가 올라와 사람의 채취가 덜 뵐 수 있는 조건이 됐으므로 비닐 장갑을 낀 상태로는 새끼들을 만질 수 있어 암수 구별 및 모프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23. 생후 2주가 되면 케이지의 부분 청소가 가능해집니다. 눈을 뜨지 못한 새끼들이 화장실이 아닌 여기저기 바닥에 오줌을 싸기 시작해서 악취가 나고 환경이 매우 불결해지므로 청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청소하기 앞서 햄스터를 옮기기 전에 어미의 소변이 묻은 베딩이나 화장실 모래에 손을 가져가 냄새가 충분히 배도록 해야만 어미가 새끼들을 공격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아기 햄스터와 주인의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기도 합니다. 햄스터를 옮길 때는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옮기면 떨어뜨리기 쉬우므로 반드시 한 마리씩 옮겨야 합니다. 청소하는 방법은 전체 청소가 아니라 냄새가 나거나 더러워진 곳만 부분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둥지를 없애거나 청소를 해선 안 됩니다. 만약 둥지를 없앤다면 어미 햄스터가 매우 불안해서 새끼를 볼주머니에 넣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는 평소에 쓰던 자신의 안락한 둥지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청소 시 어미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아예 청소 시기를 며칠 더 늦출 수도 있습니다. 24. 청소를 하는 동시에 급식기와 급수기를 추가합니다. 급식기를 늘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릇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음식의 양을 늘리라는 것입니다.
급수기 역시 단순히 개수만 늘려선 안 되며 한 개는 어미의 높이에 다른 한 개는 새끼들의 높이에 맞추어 서로 불편함 없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25. 생후 2주 후면 본격적으로 맨손으로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대략 16일 정도면 눈을 뜨기 시작하고 모토가 거의 확실하게 정해집니다. 여전히 젖을 먹지만 이유식이나 야채 등으로도 상당 부분 배를 채우는 시기입니다. 또한 모프가 올라온 새끼들을 맨손으로 다룰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모프가 확실히 올라오는 시기이므로 맨손으로 핸들링이 가능하고 또 시도해야만 합니다. 이는 새끼들과 사육자가 교감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시기에 핸들링을 놓치게 되면 대부분의 골든 햄스터들은 성체가 되기 전까지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깨지게 되어 사람 손을 무서워하며 자라게 됩니다. 26. 또한 상후 2주 후면 새끼들의 발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핸들링이 가능한 시기인 만큼 성장이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독립적으로 케어가 가능하니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어미에게 버림을 받는 새끼들이 있다면 별도로 분리하여 인공포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27. 생후 3에서 4주가 되면 암수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육사들은 생후 일주일 안에도 구별이 가능하지만 초보 사육사들에게는 암수를 구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암수를 구별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생식기와 항문 사이의 거리를 보는 것입니다. 수컷은 암컷보다 상대적으로 생식기와 항문 사이의 거리가 멉니다. 생후 3주 정도가 되면 수컷은 고환이 생기고 암컷은 배의 젖꼭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저히 구별이 안 된다면 주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8. 생후 4주가 되면 수컷을 분리해야 합니다. 생후 4주가 되면 생식 능력이 생기고 고통제끼리의 금친교배로 인해 임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수컷을 분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29. 수컷을 분리한 후에도 성별을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수컷을 분리한 후에도 며칠 동안은 매일 성별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햄스터가 같은 속도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이지 않았던 고환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별이 잘못 구별된 새끼가 있다면 그 즉시 올바른 성별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형제자매들의 우발적인 번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30. 새끼들이 성장하는 중간중간 입양초를 미리 알아놔야 합니다. 야생에서의 골든 햄스터들은 생후 35일이 되면 각자 독립하게 됩니다. 즉, 이 시기가 바로 분양해야 하는 최적기인 것입니다. 35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느긋하게 입양처를 알아보다가는 미처 분양하지 못한 새끼들을 모두 키워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모든 햄스터가 그렇지만 특히 독립성이 강한 골든 햄스터는 1햄스터 1케이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여러 마리의 케이지를 준비하고 그들을 각각 케어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30일. 좋은 환경의 분양을 보내십시오. 골든 햄스터는 국내로 한정했을 때 120리터 리빙 케이지, 지름 25cm 이상의 쳇바퀴, 은신처, 급식기, 급속이, 화장실이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미국만 봐도 120리터 리빙 케이지에 1.5배, 동물 복지가 최상인 독일은 120리터 리빙 케이지의 2배 이상이 최소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최소 기준이 이 정도란 겁니다. 그러니 가급적 환경이 열악한 입양자에게는 분양을 보내면 안 됩니다. 32. 생후 35일이 되면 암컷들도 어미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르라는 햄스터이거나 미처 분양이 안 된 암컷이 있다면 생후 35일을 즈음하여 어미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자매들끼리도 각각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형제들에 비해 성장이 뒤처진 새끼가 있다면 일주일 정도는 좀 더 어미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골든 햄스터의 교배, 임신, 출산, 육아 등 올바른 번식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뤄봤습니다. 추가적인 Q&A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 밖의 Q&A. 제가 기르고 있는 암컷은 발정이 안 와요. 암컷에게 발정이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수컷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수컷이 있더라도 발정이 오는 시간이 주로 새벽 시간대이기 때문에 발정이 왔더라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적정 교배 시기가 따로 있나요? 네, 4개월 반에서 9개월까지입니다. 이는 암수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특히 암컷의 경우 너무 이른 출산은 산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출산 중에 어미가 죽을 수도 있고 낳더라도 육아 포기 및 미숙아, 기형아의 원인이 됩니다. 노산 역시 미숙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어미 햄스터에게 신체적 무리를 주어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교배를 시킬 때 서로의 나이 차가 커도 괜찮나요? 가급적 비슷한 또래의 개체끼리 교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암수 모두 적정 교배 시기 내에서의 나이 차라면 괜찮습니다. 도미넌트끼리의 교배는 안 된다는데 왜 그런가요? 도미넌트끼리의 교배를 하게 되면 치사 유전자가 발현이 되어 새끼들이 어미의 자궁에서 25%의 확률로 죽습니다. 즉, 4마리 중 1마리는 죽는 것입니다. 다만 도미넌트와 밴디드, 도미넌트와 솔리드, 도미넌트와 세틴과의 교배 등은 상관이 없습니다. 즉, 도미넌트끼리의 교배만 피하면 됩니다. 그 밖에 피해야 할 조합이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로원끼리의 교배는 눈이 없거나 실명된 새끼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 조합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세틴끼리의 교배에서 태어난 새끼는 매우 얇은 털을 가지기 때문에 피부가 약하고 심하면 털이 나지 않는 현상까지 초래합니다. 그 밖에 렉스끼리의 교배는 털, 눈썹, 수염이 매우 심하게 곱슬거리는 새끼들이 태어나는데 이렇게 강하게 말린 눈썹은 수시로 눈을 자극시키고 곱슬거리는 수염은 방향 감각을 상실시킵니다. 골든 햄스터의 임신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15에서 17일입니다. 최대 21일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거의 드문이라며 이 정도면 합병증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임신 기간은 16일로서 교배를 시킨 날에서 플러스 15일을 하면 출산 예정일이 됩니다. 암컷은 여러 번 출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생물학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지 관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첫 임신이 이르면 최대 2번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2번 이상의 출산 및 육아는 작은 신체를 가진 햄스터에게 매우 힘든 과정이므로 가급적 주교배는 피해야 합니다. 그럼 수컷은 여러 번 교배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수컷의 경우 교배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한 번 교배 후 최소 20일 후 재교배할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다만 적정 교배 시기가 아니라면 특히 나이든 햄스터의 경우는 젊은 햄스터에 비해 성욕이 떨어져 있으며 작은 개체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배하기에 좋은 시기가 따로 있나요? 국내의 경우 봄과 가을입니다. 골든 햄스터는 더위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은 출산과 육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계절입니다. 여름은 어미 햄스터의 체력이 금세 소진이 되고 겨울은 새끼들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마 햄스터와 아빠 햄스터의 공동 육아가 가능한가요? 절대 안 됩니다. 아빠 햄스터는 교배가 끝난 즉시 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골든 햄스터의 경우는 교배가 끝난 후 싸우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대로 공동 육아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아빠 햄스터의 존재는 엄마 햄스터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육아 포기를 유발시키고 심하면 카니발리즘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중 임신의 가능성도 생길 수 있고 이중 임신이 아니더라도 육아 중에 임신을 하게 되면 엄마 햄스터의 건강에 심각한 무리를 주게 됩니다. 출산하고 꼭 먹어야 하는 식단이 있나요? 특별히 정해진 식단은 없습니다. 다만 출산 초기에는 고열량의 식단으로 준비하다 육아 후반기로 갈수록 열량보다는 다양한 영양소가 많이 함유된 유동식이 좋습니다. 임신이나 육아 중에 방목을 시켜도 되나요? 임신 중에는 가능하면 많이 시킬수록 좋으나 출산 예정일에 가까워지면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방목 중에 예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낭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 후에는 새끼들이 조금씩 돌아다니고 엄마 햄스터의 육아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다다르는 2주 후부터는 5에서 10분씩 짧게 시키다가 새끼가 자라는 것만큼 최대 30분까지 시간을 늘려주면 됩니다. 참고로 본격적으로 방목을 하기 시작하면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긴 시간의 방목은 새끼들의 체온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엄마 햄스터에게는 불안 증세 등의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게 되어
심하면 육아 포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의 방목보다는 짧은 시간으로 여러 번 방목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미 햄스터와 새끼를 방해하지 않고 청소할 수 있을까요? 출산 초기에는 절대 청소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소 2주 동안은 새끼를 만지거나 청소를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육자와 어미 햄스터 간의 유대관계가 아무리 좋더라도 육아 초기에는 매우 민감한 시기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사육자의 손 냄새가 배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2주 뒤에도 전체적인 대청소보다는 새끼들이 없는 틈을 타서 더러워진 부분만 베딩을 교체해주고 닦아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체적인 청소는 대략 수컷을 분리해야 하는 3주 뒤가 적당합니다. 책바퀴는 언제 넣어주면 되나요? 출산하고 2주 후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어미 햄스터가 육아로 인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새끼로부터의 관심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새끼가 둥지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어미가 다시 둥지로 되돌려 놓습니다. 하지만 어미가 긴 시간 동안 발견하지 못하면 체온 유지가 어려운 새끼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니 이럴 때는 나무젓가락이나 집게 등으로 둥지 앞에 살짝 가져다 놓으면 어미가 되려가 다시 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체를 의도적으로 둥지 밖으로 내놓는 경우는 미숙아 등 약한 개체를 육아 포기하는 것으로서 안타깝지만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카니발리즘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카니발리즘이 일어났다면 어떤 식으로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죽은 새끼를 꺼내려고 하거나 이미 공격을 당해 죽어가는 새끼를 살린답시고 케이지 안에 손을 넣으면 더 큰 불안 증세로 인해 나머지 새끼마저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햄스터는 대표적인 설치류로서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더라도 어미의 영양 공급과 강한 개체를 남겨야 한다는 본능상 한두 마리의 카니발리즘이 일어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햄스터에게 혐오감을 가져서는 안 되며 먹이사슬 약자의 위치에 있는 햄스터의 습성과 본능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카니발리즘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것을 어미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기타 Q&A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참고로 중간에 철창 케이지는 외국 자료를 참고하여서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햄스터의 교배는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일이므로 부디 신중히 생각하여 모든 여건이 마련되고 충분히 숙지한 후에 진행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